저는 인천 강화도에 거주 중인데 현재 혼자 지내고 있어요. 어느덧 독립해서 생활한 지도 10년이 지났네요. 저는 전 남편과 오래전에 이혼을 했습니다. 현재로서는 독립해서 지내는 것이 가장 마음도 편하고 만족스러워요. 혼자서 어떻게 이렇게 즐거울 수 있는지 궁금하시다고요? 이제부터 저만의 노하우를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궁극의 지혜입니다. 노후의 자녀들과 함께 북적이며 사는 삶을 꿈꾸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함께 생활하다 보면 갈등이 생기고 어려운 상황도 생기기 마련이죠. 오늘은 홀로 당당하게 살아가고 계시는 김영복 어르신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드리려 합니다. 김영복 할머니께서도 처음에는 혼자서 살고 싶어 하지 않으셨다고 합니다. 혼자 살아갈 결심을 하게 되면서부터 두려움과 외로움 같은 감정들이 앞서게 되셨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할머니께서 오랜 세월 동안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터득하셔서 현재는 오히려 혼자만의 행복한 삶을 만끽하고 계신다고 합니다. 지금부터 김영복 할머니께서 말씀해 주신 혼자서도 행복해지는 비법 5가지를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반가워요. 인천 강화군에 거주 중인 김영복이라고 합니다. 다들 어떻게 혼자서도 잘 지낼 수 있게 되었는지 그렇게 궁금해하며 물어보시더라고요. 비결은 대략 5가지입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역시 금전적인 부분이죠. 너무나도 당연한 말이지만 혼자 살고 계시는 노인분들께는 돈이 가장 필요하고 또 중요하답니다. 경제적 여유가 부족하면 자녀들에게 도움을 청하게 되고 의존하게 됩니다. 이전에는 저도 남편에게서 생활비를 받아 사용했었어요. 하지만 제 남편은 정말 쪼잔한 성격이었습니다. 매번 돈을 요구할 때마다 너무 비열하게 굴어서 불쾌하고 치사하다는 생각이 든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지요. 많은 돈을 벌어온 것도 아니었어요. 아이들 교육 때문에 학원비가 필요하다고 얘기해도 매번 짜증을 내면서 돈을 줬어요. 수십 년간 제가 그렇게 돈을 달라고 할 때마다 매번 굽신거리며 돈을 받아 썼어야 했지요. 저는 그동안 제 옷을 부담 없이 즐겁게 구매해서 입어본 경험이 거의 없어요. 저는 매우 가난해진 것 같았고 너무나도 슬펐어요. 당해보지 않은 사람은 그 고통을 알 수 없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다짐을 했어요. 무슨 일이 있어도 스스로 노력해서 돈을 벌겠다고 다짐했어요. 초창기에는 간단한 잡무부터 처리하기 시작했죠. 눈에 보이는 대로 다 했던 것 같아요. 청소 업무도 해봤고 식당에서도 일했었죠. 용감해서 한 행동이 아니라 남편에 대한 분노가 너무 커서 뭐라도 해야만 했어요. 그 당시 앞뒤 가리지 않고 일단 뭐든 도전부터 해봤던 저 자신에게 진심으로 잘했다고 말해주고 싶네요. 그렇지 않았다면 전 아직까지도 남편과 이혼하지 못한 채 구차하게 돈을 빌리며 살았을 거예요. 저는 지금 50대, 60대이신 분들께 기회가 된다면 꼭 일을 시작해 보시라고 주변 분들에게 항상 말씀드리고 있어요. 많은 재산을 가지지 않더라도 나 혼자서 생계를 유지할 수 있을 정도만 된다면 보다 자신감이 있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자녀에게 용돈이나 생활비를 요구하는 일이 잦아지면요. 자녀와도 관계가 개선될 수가 없어요. 요즘 물가도 천정부지로 뛰었던데 아이들도 이제 성인이고 앞으로 자녀 양육비 등 경제적으로 많은 비용이 필요하잖아요. 자식들에게 부모까지 부담을 주면 자식들이 고통스러워합니다. 그렇게 되면 부모를 좋게 생각하기는 어려울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용기를 내어 일을 시작하시고 조금씩이라도 돈을 벌어보시는 것을 강력히 권해드립니다. 혼자서도 잘 살게 된 두 번째 비결은 배우자와 이혼한 것이죠. 제 경우에는 나쁜 사람 때문에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는지 생각하면 왜 진작에 이혼하지 않았을까 후회가 됩니다. 꼭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사람들을 자신의 삶에서 폐지시키세요. 물론 좋은 남편분들도 많이 계시겠죠. 그렇지만 만약 나쁜 배우자와 함께 살면서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다면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용기를 내시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랑 연락 끊고 지내니까 식사도 잘하고 지인들과도 자주 보게 되면서 삶이 즐거워졌어요. 제 남편의 의처증 증세가 굉장히 심했었어요. 제가 집 밖을 5분 이상 혼자서 나가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지인들과도 연락을 하지 못했어요. 누구 만나서 얘기도 나누고 차도 한잔 하고 싶은데 자꾸 전화가 걸려오고 집에 도착하면 정신이 없어지네요. 누구랑 만났는지, 무엇을 했는지, 어떤 이야기를 나누었는지 매우 상세하게 모두 보고해야만 했어요. 자꾸만 그런 상황이 반복되니까 그냥 아예 집 밖으로 안 나가게 됐어요. 나갔다 오면 분명 고생할 게 예상되니까요. 그래서 바깥 활동을 하지 않다 보니 주위에 친구가 아무도 없게 된 거죠. 다른 사람들을 만날 기회가 없어. 남편과 함께 살았지만 오히려 더 외로웠어요. 남편이 저에게 특별히 잘 대해준 적이 없었거든요. 집에만 있으면 항상 저를 가사도우미 취급하면서 무시하고 함부로 대하기만 했어요. 그래서 함께 있어도 너무나도 고독했고 또한 쓸쓸했어요. 같이 무언가를 해준 적이 없는 사람이었거든요. 저를 그저 시키기만 할 뿐 동등한 배우자로 대우하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현재로서는 왜 더 일찍 이혼을 결심하지 않았는지 후회가 됩니다. 저는 자신을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만드는 사람이 있다면 그 대상이 남편이든 자식이든 부모님이든 무조건 벗어나는 게 좋다고 조언해요. 제 지인들 중에서도 배우자나 자녀 문제로 인해 고통받고 있다며 만날 때마다 푸념하는 분들이 매우 많습니다. 연세가 드시면 자신의 몸을 챙기는 것만으로도 버거울 수 있어요. 그런데 곁에 그런 사람 한 명이라도 있으면 보세요. 그 압박감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게다가 그것을 매일 마주쳐야 하는 사람이라면 그 고통은 예상보다 훨씬 클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그러한 사람들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안락한 노년을 보내기 위해 매우 중요하다고 제가 거듭 말씀드리는 거죠. 부끄러운 이야기이지만 솔직하게 말씀드리자면요. 저는 아이들을 올바르게 양육하지 못한 것 같아요. 결혼 후 아이를 가지려고 노력했지만 임신이 쉽지 않았어요. 그래서 사내아이 한 명을 입양했지요. 내 자식처럼 여기고 소중하게 길렀어요. 그런데 이 아이가 7살이 되었을 때 동생이 생겼어요. 그러다 보니 초반에는 매우 만족스러웠죠. 이전에는 생기지 않던 아이가 지금은 둘이나 있으니 말이죠. 둘째도 남자아이로 태어나서 형과 동생으로 같이 키우니 너무 좋더라고요. 그런데 큰 아이가 입양되었다는 사실을 우연하게 알게 되었고 작은 아이도 그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그때부터 저는 큰 애가 친자식이 아니라는 사실 때문에 상처받지 않도록 무조건 큰 애의 기분에만 맞춰주며 양육했어요. 둘째 아이에게는 일부러 애정을 주지 않았어요. 그런데 첫째 아이는 걸핏하면 친자식이 아니라는 소리를 한다며 매번 상처를 받았고 둘째 아이는 자기가 친자식인데
형만 예뻐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둘 사이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나빠지고 말았어요. 제게는 모두 소중한 자식들이지만 큰 아이가 잘못될까봐 걱정되어 중심을 잡지 못한 것 같습니다. 제가 부족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입양한 아들이 마음에 상처를 입을까봐 지나치게 감싸고 돌면서 예의 없게 키웠고, 반면 둘째에게는 충분한 사랑을 주지 못했어요. 그렇게 자라다 보니 이 아이들이 성장해서 부모를 너무 가볍게 여기는 겁니다. 소통도 없고 이야기라도 나눌까 하면 무뚝뚝하게 대하며 용도는 기대조차 안 합니다. 가족 구성원 모두가 모이면 항상 갈등이 생겨서 요즘에는 가족 모임도 자주 갖지 않고 있어요. 조금만 서로를 배려한다면 다투지 않을 텐데 여전히 만나기만 하면 심하게 다툽니다. 속상한 마음에 아이들을 만날 때마다 눈물을 흘리곤 합니다. 그런 모습을 반복해서 보다 보니 어느샌가 이런 자식들에게 내 노후를 맡길 수는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저 혼자서 살아가야겠다는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부끄럽고 후회스러운 일이지만 이미 벌어진 일이니 받아들여야죠. 그 당시에는 그것이 가장 좋은 선택이라고 생각했었어요. 훗날 아이들이 제가 많은 노력을 했다는 것을 알아줬으면 좋겠어요. 속상하지만 어쩔 수 없죠. 그들도 부모가 되면 제 마음을 이해해 줄 거라 믿고 기다리는 게 최선이죠. 이전에는 아이들을 탓하기도 많이 했습니다. 어떻게 애쓴 엄마 마음을 조금도 헤아리지 못할까 싶었거든요. 그렇지만 내리사랑이라는 말처럼 결국엔 제가 이해하게 되더라고요. 두 사람 모두 자녀를 원하는데 아직 아이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서로 연락하지 않고 지내더라도 어머니의 마음은 변하지 않네요. 하루빨리 자녀를 얻어 아이들도 부모의 마음을 이해하게 되어 더욱 행복해지기를 고대하고 있습니다. 혼자서도 잘 살게 된 세 번째 비결은 꾸준한 운동이에요. 저는 이전에 남편과의 관계로 인해 심한 스트레스를 받아 건강이 매우 나빠졌었습니다. 외출을 하지 않고 집에만 있으니 체중도 늘어나고 몸을 움직이지 않아 여기저기 아팠어요.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골다공증 등 건강에 안 좋은 질환들을 모두 갖고 있었어요. 평생 가족들 뒷바라지만 하다가 건강도 잃고 이제는 죽음을 앞두고 있다는 사실에 너무 억울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결혼 생활을 끝내고 나서 다짐했어요. 이제 운동을 하면서 건강을 회복하겠다고 다짐했어요. 평생 남을 돕는 일에만 매달려 살았어요. 가족들을 위한 식사 준비만 하고 정작 나 자신을 위한 시간이나 무언가를 해본 적이 없었어요. 억압받고 살아왔지만 이제는 나 자신을 위해 노력하며 살아보자는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초기에는 단순히 외출해서 걷는 것만으로도 매우 버거웠어요. 우선은 하루도 빠지지 않고 밖으로 나가 1~2시간씩 걷는 것부터 시작했어요. 밖에 나가 산책하며 햇볕도 받고 운동해서 땀을 흘렸더니 식욕이 돋았어요. 그런데 체중이 많이 늘어서 음식을 마음껏 먹을 수도 없었어요. 그래서 의사가 지시한 대로만 섭취했습니다. 채소나 콩, 그리고 잡곡밥 같은 음식들이요. 떡을 굉장히 좋아했지만 지금은 먹지 않고 있어요. 혼자서 생활하려면 무엇보다도 건강한 몸 상태가 중요하잖아요. 제게 의지할 곳은 없고 만약 제가 아프더라도 절 돌봐줄 사람이 없다는 생각을 항상 품고 있어요. 어떤 일이든 반드시 나 스스로
모든 것을 처리해야만 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사람이란 존재는 예상보다 강한 존재인 것 같습니다. 저 역시도 그러한 절박한 심정으로 어떻게 해서든지 건강을 회복하려고 가진 애를 썼으니까요. 몸에 좋은 음식들을 골고루 섭취하고 매일 일정 시간 동안 꾸준히 운동을 했더니 점점 건강이 개선되는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체중도 감소하고 안색도 밝아지고 3년 정도 지속하니 당뇨병도 사라졌습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기분이 좋았어요. 제 나이에 이 정도로 건강해질 거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이제는 헬스장에서 수십 킬로그램도 번쩍번쩍 든답니다. 근육도 많이 붙었다니까요. 신체는 나이가 들면서 노화되는 것보다 사용하지 않아서 노화된다고 합니다. 경험해보니 그 말이 사실임을 알게 되었어요. 신체는 계속해서 움직여줘야 더욱 건강해집니다. 지금의 저는 젊은 사람들 못지않게 아주 건강하답니다. 혼자서도 잘 살게 된 네 번째 비결은 좋은 친구들을 사귀는 거죠. 독립해서 생활하더라도 항상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친구를 사귀는 것이 중요한 것 같아요. 당연히 그 사람이 안 좋은 사람이라면 가까이 하지 않는 편이 좋을 거예요. 평생 가족들을 위해 살아와서 대인관계를 쌓을 시간이 없어 친구가 한 명도 없었네요. 하지만 일을 하고 운동도 하며 제가 좋아하는 취미 활동을 하면서 새로운 친구들을 사귀게 되었어요. 저는 낯을 많이 가리는 편이라 처음 보는 사람과는 쉽게 대화를 시작하지 못하는 성격이었어요. 다른 사람이 다가와 주기 전까지는 묵묵히 있거나 계속 혼자서 지내는 편이었죠. 하지만 최근에는 제가 먼저 적극적으로 대화를 시도하기도 해요. 지인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많아지니 저희 성향도 점점 변화하는 것 같네요. 일을 하면서 여러 사람들을 만나게 되니까 어려운 부분도 자연스레 많아지게 되더라고요. 이 세상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존재한답니다. 사람들 모두가 제 마음과 같진 않아요. 그렇지만 이따금씩 한두 명쯤은 저와 뜻이 통하는 사람들도 있긴 하더라고요. 그 사람들과는 매우 친밀한 관계가 되었어요. 저는 항상 혼자였기 때문에 사실 사람이 너무나도 필요했어요. 혼자서 가족도 없이 살아갈 자신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뜻이 통하는 사람을 만나게 되면 제가 먼저 다가가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어요. 식사나 음료를 대접하거나 작은 선물을 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제가 그렇게 애를 쓰니까 상대도 제 진심을 알아주고 잘 대해주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사귀게 된 친구들이 적지 않게 있고 그런 친구들을 만날 때마다 저는 더할 나위 없이 즐거워요. 상대방이 좋은 사람이라면 반드시 최선을 다하라고 조언하죠. 가만히 있는다고 해서 괜찮은 사람이 저에게 다가오는 것은 아닙니다. 나 역시도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나의 노력만큼 상대방도 나의 진심을 알아주기 때문이에요. 서로 다른 환경에서 살아왔고 현재 상황도 다르기에 노년에 마음이 통하는 친구를 만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렇지만 단 한 명이라도 나의 마음을 이해해주는 사람이 존재한다면 그 사람은 매우 귀중한 존재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런 마음으로 저는 친구들에게 서운하지 않게 하려고 굉장히 신경 써요. 아플 때나 힘들 때 혹은 죽음을 앞두고 있을 때 나의 곁을 지켜줄 사람들은 가족이 아닌 이 친구들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을 가끔 하곤 합니다. 저 역시도 관계를 정리한 친구들이 몇몇 있습니다.
시작부터 서로 잘 통하는 사람을 찾는 것은 어려울 수 있어요. 저도 그저 주기만 하다가 결국엔 배신당하고 이용당한 적이 있었습니다. 일반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식사를 대접받으면 자신도 답례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잖아요. 어떤 일이든 전혀 하지 않는 사람도 있긴 하더라고요. 그런 사람은 그저 다른 사람을 이용해 먹는 것을 즐기는 사람일 뿐이에요. 게다가 다른 한 명은 항상 자신의 자랑만 늘어놓더라고요. 계속 들어주는 것도 한계가 있는데 앉기만 하면 매일 자신의 재산이나 자식들에 대한 자랑을 끊임없이 하셨어요. 너무 지긋지긋하게 듣기가 괴로워서 그 친구와는 관계를 끊었습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을 잘 파악하면서 친구를 사귀는 게 중요하더라고요. 마지막 5번째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비결은 자신만의 취미 생활을 갖는 것이에요. 오로지 일에만 몰두하며 살아갈 수는 없는 법이에요. 물론 제가 일을 하면서 삶의 여유가 생기긴 했지만 오로지 일하고 집에 가는 이 2가지 일상만 반복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일상이 너무 지루해져요. 처음에는 퇴근 후 집에 도착하면 녹초가 되어 바로 뻗어버리곤 했어요. 그렇지만 운동을 하니까 확실히 체력이 늘어난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엔 업무가 다 끝나고 집에 귀가해도 뭔가를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가만히 혼자 있으려니 지루하고 따분하다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집 주변 문화센터를 방문해 봤어요. 거기에 있는 강좌 중 어릴 적부터 간직했던 꿈을 이루기 위해 그림 그리기 수업을 수강하기로 결정했어요. 제 학력은 초등학교 졸업이 전부예요. 하지만 초등학생 시절에는 그림을 꽤 잘 그렸었어요. 그 당시에는 물감이나 크레파스 같은 미술 도구가 매우 부족하던 시기였어요. 그런 걸 가진 친구들이 너무 부러웠었어요. 이전 기억을 떠올리며 문화센터에 방문했는데 기대 이상으로 즐거움을 느꼈어요. 지금은 문화센터 수강생들끼리 연말에 작품 전시회도 개최한답니다. 제가 그린 그림을 구매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진작 이런 걸 알았다면 더 행복했을 텐데 라는 생각이 들어요. 문화센터 미술 강사님께서 제 손재주를 알아보시고 무언가를 추천해 주시더라고요. 직접 손으로 글씨와 그림을 그리면 그것을 상품으로 판매할 수 있다고요. 그것을 통해 소소한 용돈벌이를 할 수도 있고 또 다른 이들이 저를 작가님이라고 칭해주기도 한답니다. 저를 작가님이라고 불러주시니 쑥스러우면서도 매우 기분이 좋았어요. 일상 속 취미 활동이 가져다주는 행복감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크답니다. 저는 항상 제 자신이 다른 사람들보다 열등하고 부족하다고 느끼며 살아왔습니다. 저는 고등 교육도 받지 못하고 내세울 만한 지식도 없어요. 제가 생활하는데 필요한 만큼만 벌고 있을 뿐 많은 돈을 벌고 있지도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활동을 통해서 저 스스로 남들과는 차별화된 능력이 있다는 점을 깨닫게 되었어요. 저는 평생 남을 위해 일만 하고 무시당하며 사는 노예 같은 존재라고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림을 그릴 때에는 그저 제 자신일 뿐이에요. 저는 작품 활동을 하고 있고 제 직업은 예술가랍니다. 그리고 그 작품을 다른 사람들이 사랑해 주죠. 그 감정은 매우 환상적이었습니다. 취미 활동을 하나쯤 가져보시는 걸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우선 평소에 흥미가 있었던 간단한 일부터 시작해 보시면 자신감도 생기고 긍정적인 마음을 가질 수 있을 거예요. 저도 그랬었거든요. 평소 다른 사람들이 하는 것을 부러워했거나 하고 싶었던 일이 있지만 주변 시선 때문에 하지 못했던 것이 있다면 이제는 용기를 내어 시작해 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앞서 언급했던 5가지를 60세 이전에만 시작해도 70세, 80세가 되어서도 걱정하실 필요가 없을 겁니다. 그리고 추가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릴 사항이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살아오면서 큰 도움을 받은 것 중 하나예요. 그것은 바로 일기 쓰기입니다. 처음엔 남편과의 불화로 인한 스트레스를 해소하고자 답답한 마음을 토로할 곳이 필요해서 시작하게 된 거였죠. 실제로는 일기라고도 할 수 없었어요. 험담으로 시작해서 험담으로 끝났으니까요. 이제 와서 그 일기를 읽어보면 어떻게 그렇게 많은 분노를 품고 살았었는지 의아하네요. 남편에게는 하지 못했던 모든 분노와 답답함을 종이에 모두 적은 거예요. 저와 인연이 닿았던 많은 분들 중에는 실제로 이러한 화병 증상을 겪는 경우가 상당수 있었습니다. 모두들 하나같이 너무나도 분하고 화가 난 상태였으며 속이 꽉 막힌 듯 답답한 심정들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그런 기분을 누구에게 털어놓을 곳이 없는 거죠. 자녀들이 어떻게 이러한 부모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을까요? 모두들 일상이 바쁘고 설령 시간이 난다고 해도 자식들이 부모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태반이에요. 부모님 말을 마지막까지 다 들어주는 자식은 많지 않아 보여요. 정신건강의학과에도 방문하고 싶은데 누군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정신건강의학과에 방문하면 전문의가 간단하게 증상을 물어보고 약 처방만 내리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합니다. 의사는 환자의 말을 들어주는 사람이 아니라 처방을 내리는 사람이니까요. 병원에 방문하더라도 불안한 마음이 쉽게 가라앉지 않더라고요. 처음부터 의도한 것은 아니었지만 너무 답답한 마음에 욕설을 글로 표현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의외로 많은 도움이 되었어요. 남편에게 속상하고 미운 감정들을 정리하지 않고 마구잡이로 써내려갔어요. 마치 앞에 남편이 있는 것처럼 모든 감정을 다 담아서 글을 썼어요. 생각나는 욕설들을 모두 다 적을 때까지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적었어요. 며칠 동안 끊임없이 토해내듯 글을 쓰다 보니 어느샌가 더 이상 쓸 내용이 떠오르지 않더라고요. 그렇게 하고 나니 어느 정도 마음이 가라앉는 것 같았어요. 정말 신기하죠. 남편이 직접 사과를 하거나 변한 것도 아닌데 욕설을 종이에 적은 것만으로 기분이 나아진다는 게 참 신기해요. 지금도 속상하거나 힘든 일이 생기면 그때부터 그래왔던 것처럼 일기를 쓰면서 마음을 달랩니다. 가장 친한 친구라고 여기고 그저 되는 대로 마구 글을 씁니다. 그러면 신기하게도 마음이 따뜻해지고 치유되는 느낌이 들어요. 이렇게까지 힘들었겠구나 하면서 말이죠. 그러면 그 다음 날에는 기분이 좀 더 좋아집니다. 심리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이 시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현재 제 직업은 취미로 즐기던 그림 그리기와 글씨 쓰기를 활용해서 작품을 만들어 판매하는 작가예요. 그동안 축적한 자금을 바탕으로 아주 작은 구멍가게도 운영하고 있답니다. 거기서 미술 도구와 작품들을 판매하기도 하죠. 많은 돈은 아니지만 제가 생활하는 데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문화센터 직원분들이 많은 도움을 주고 계십니다.
저는 정말 운이 좋은 사람 같아요. 그래도 자식들에게 빚까지 내서 뭘 해주지는 않아서 천만다행이라 생각하고 있어요. 어떻게든 길을 써서 도와주었다면 전 지금과는 다르게 살았을 거예요. 자녀들과는 사이가 소원해졌지만 그래도 자신들에게 경제적 지원을 요구하지 않으니 그것으로 위안을 삼고 있어요. 지금까지 인천 강화군에 거주 중이신 김영복 어르신의 사연을 전해드렸습니다. 할머님께서는 대단한 재력가나 지식인은 아니지만 어느 누구보다도 자신감 있고 기운차게 삶을 살아가는 분이라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김영복 할머니처럼 하루하루를 열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다면 그것이 진정한 행복한 삶이 아닐까요? 우리들은 보통 행복이란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서 받으려고 할 때가 잦습니다. 보통 금전이나 자녀 또는 부모님이나 배우자에게서 무언가를 얻고자 할 때가 자주 있습니다. 그러나 특별한 무언가 없이도 자신만의 행복한 삶을 꾸려나가는 김영복 할머니께서는 행복이란 결국 자신이 만들어 나가는 것임을 몸소 증명하고 계신 듯합니다. 할머니께서 일러주신 경제적 자립, 부정적인 인물과는 거리를 두고 긍정적인 인물들과 어울리며 인간관계를 형성하고 자신만의 취미를 찾으라는 5가지 비법을 미리부터 따른다면 타인에게 의존하지 않고서도 만족스럽고 평온한 노년기를 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영상은 어떠셨나요? 노년기의 행복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다른 분들께 큰 도움이 될 거예요.